드디어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자존심을 건 치열한 싸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가느다란 실 한 올. 그런데 그 실 한 가닥이 수백 명을 태운 거대한 항공기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영하 수십 도의 우주 공간에서도 끄떡없이 버티고 섭씨 3000도의 불길 속에서도 녹지 않는 기적 같은 소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현대판 금지된 비단이라 불리는 초고강도 탄소 섬유, 그 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제품의 이야기입니다. 이 실은 철보다 14배나 강하면서도 무게는 철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마법 같은 소재의 뒤에는 지난 40여 년 동안 한 나라가 쳐놓은 거대한 기술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그 나라는 전 세계를 향해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우리만이 이것을 만들 수 있다고. 다른 나라들은 평생 흉내조차 낼 수 없다고. 특히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기초 기술도 없는 나라가 감히 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자신만만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실 한 가닥이 단순한 공업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사일의 사거리를 결정하고 잠수함의 은밀함을 좌우하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었습니다. 첨단 무기의 심장이자 우주 산업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 무릎 꿇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000도가 넘는 불가마 옆에서 14년을 버텨낸 이들의 처절하면서도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나라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사카모토라는 기업이 지난 50년 동안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탄소 섬유라고 해서 다 같은 탄소 섬유가 아니었습니다. 낚싯대나 골프채에 들어가는 제품은 그저 초급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기술은 우주 항공용으로 쓰이는 최고급 제품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이 기술을 철저히 감춰왔습니다. 공장 입구부터 삼엄한 보안 검색이 이뤄졌고 핵심 공정실은 자국 기술자들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인은 건물 복도조차 제대로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돈을 들고 찾아가 구매를 요청해도 그들의 태도는 언제나 거만했습니다. 이것은 전략 물자라서 함부로 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는 너희 기술 수준으로는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할 것이라며 물량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소재를 무기로 삼아 우리 산업 전체의 목줄을 쥐고 흔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그들은 기술 장벽을 겹겹이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가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 되면 되게 만들고 없으면 직접 만들어내는 지독한 끈기의 민족 아니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충남 당진의 한 외딴 공장에서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연구원들이 그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전에 나선 것입니다. 한솔이라는 기업 그룹 소속의 연구팀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작은 그야말로 무모함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연구원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탄소 섬유를 만드는 공정은 지옥의 불가마를 다루는 것과 같았습니다. 원료가 되는 특수 섬유를 뽑아내어 그것을 수천 도의 열로 구워 탄소만 남기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단 0.1도의 온도 차이만 생겨도 실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나라의 기술자들은 비웃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미세한 온도 제어를 해내겠느냐고 말입니다. 실제로 초기 불량률은 30%를 넘었습니다. 실을 10가닥 뽑으면 3가닥은 그냥 버려야 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돈이 매일같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광경이 계속되었습니다. 경영진의 압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가마 옆에서 쪽잠을 자며 그 나라 기업의 공정 데이터를 하나하나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데이터의 양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과의 치열한 정보전이었고 소모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8년 여름, 그 나라 정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그들이 우리 산업의 숨통을 끊으려 한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오히려 잠자던 사자를 깨운 격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뭉쳐 소재 독립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회의실 분위기는 흡사 전시 상황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그 나라에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솔그룹의 연구실에는 국방연구기관의 박사들이 합류했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쏟아졌습니다. 그 나라가 쳐놓은 기술의 감옥을 부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천도의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이때부터 연구 속도는 이전보다 5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탄소 섬유 제조가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눈을 감고 바늘귀에 실을 꿰는 것보다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을 뽑아내는 노즐의 크기는 머리카락보다 작아야 했고 그 실이 지나가는 경로의 압력은 에베레스트 정상의 기압보다 정밀하게 제어되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압력이 높으면 실이 터져버렸고 조금만 낮으면 강도가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초미세 제어 기술을 탄소 섬유 공정에 접목했습니다. 반도체도 만드는데 이 검은 실 하나 못 만들겠느냐는 오기로 버텨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도의 가마 안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매끄러운 검은 실이 뽑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의 이름은 블랙스트랜드 S급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50년 동안 자랑스럽게 여기며 오직 선택받은 나라만 가질 수 있다고 떠벌리던 바로 그 소재였습니다. 2021년 가을, 마침내 승전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솔그룹이 세계 세 번째로 최고급 초고강도 탄소 섬유 개발에 성공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 나라 사카모토 본사는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14년 만에 자신들의 50년 노하우를 따라잡았느냐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탄소 섬유의 인장 강도는 기가파스칼 6.4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울 시내 수십 층짜리 고층 건물을 이실한 가닥으로 들어올려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나라가 주는 대로 받아먹어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당당히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게 된 것입니다. 가격을 안 깎아주면 우리 제품을 쓰겠다는 한마디가 가지는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실제로 이 발표 이후 그 나라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에 제시하는 공급 가격이 슬금슬금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 성공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싸움은 인증이라는 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사들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검증되지 않은 소재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공기는 한 번의 결함이 곧 수백 명의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사카모토 기업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성능은 비슷할지 몰라도 우리처럼 30년 동안 비행기에 사용해본 데이터가 너희에게 있느냐고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갓 졸업한 신입사원이 30년 경력의 베테랑과 경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솔그룹은 여기서 다시 한번 묘수를 던졌습니다. 항공기 대신 우리가 직접 만드는 우주 발사체와 방위산업 제품에 먼저 이 실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름하여 내수 돌파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국방부와 항공우주기관이 한솔그룹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선에 우리 실을 감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2024년 늦가을 남해안의 한 우주 발사 기지를 뒤흔든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굉음과 함께 우주로 솟구친 대형 발사체의 최상 단부, 위성을 보호하는 보호 덮개에는 한솔그룹의 탄소 섬유 복합재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보호 덮개를 기존의 금속으로 만들었다면 무게가 3톤이 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산 탄소 섬유를 사용하면서 무게를 1.5톤이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발사 40여 분 뒤 남극 세종 기지 지상국과의 첫 교신 성공 소식이 들려왔을 때 연구실의 엔지니어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절대 못 만든다고 비웃던 그 실이 이제는 지구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나아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진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탄소 섬유 기술이 이제는 우주를 넘어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수소버스나 수소 화물차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수소 자동차의 핵심은 엄청난 압력의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이 탱크는 대기압의 700배가 넘는 압력을 견뎌야 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소재가 바로 탄소 섬유입니다. 탱크 가격의 70%가 소재 값일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이 탱크용 탄소 섬유도 그 나라에서 전량 수입해 왔습니다. 우리 자동차 회사가 수소차 한 대 팔 때마다 그 나라 기업의 배를 불려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솔그룹이 이 물량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가가 낮아지니 수소차 가격도 내려가고 충전소 보급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차가 수소차가 될 수 있는 이유, 그 시작이 바로 이 검은 실 한 가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긴 것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 나라 사카모토 기업은 연간 생산량이 4만 톤이 넘는 거대 기업입니다. 반면 한솔그룹은 이제 막 9천 톤을 넘어 2027년까지 2만 4천 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뒤에서 맹렬히 추격해오는 또 다른 경쟁자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탄소 섬유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으로만 따지면 이미 우리의 15배가 넘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품질은 조금 떨어져도 압도적으로 싸게 팔아서 우리나라와 그 나라의 시장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저가형 탄소 섬유 시장은 이미 중국의 손에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략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초격차 기술로 승부합니다. 중국이 저렴한 낚싯대용 실을 만들 때 우리는 우주선과 첨단 전투기에 들어가는 최고급 제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반 건물 짓는 기술과 초고층 빌딩 짓는 기술의 차이와 같습니다. 한솔그룹은 현재 대기업 전자부문 출신의 공정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하여 탄소 섬유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온도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시스템이 초당 수천 번의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강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미세 공정 제어는 중국이 돈으로만은 살 수 없는 우리만의 독보적인 노하우입니다. 그 나라의 50년 데이터와 중국의 자본력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첨단 자동화 공정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든 것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 섬유 국산화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만 해도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한솔그룹이 당진 공장에 1조 원을 투자하면서 생긴 일자리만 수천 개입니다. 관련 부품 회사, 물류 회사, 소재 가공 업체까지 합치면 지역 경제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만 인재들이 몰린다는 말도 이곳에서는 예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실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진 젊은 인재들이 당진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섬유를 활용한 경량화 기술은 전기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입니다. 차체가 가벼워지면 배터리를 적게 써도 멀리 갈 수 있고 타이어 마모도 줄어듭니다. 결국 여러분의 자동차 유지비가 줄어드는 마법. 그 시작이 바로 이 검은 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탄소 섬유의 역전극은 단순한 기술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 나라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결단력, 천도의 불길을 14년간 견뎌낸 인내심,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향한 집요함,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소재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나라는 더 이상 우리를 비웃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든 탄소 섬유가 전 세계 하늘을 날고 우주를 유영하는 모습을 보며 긴장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40여 년 전 그들이 쳤던 기술의 감옥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어떨까요? 탄소 섬유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현재 90% 이상 해외에 의존하던 반도체 핵심 가스, 배터리 소재, 디스플레이 부품들을 하나씩 국산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핵심 소재 자급률 80%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2의 한솔그룹, 제2의 우주발사 성공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제 반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땅속 자원은 없지만 그 자원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도의 가마 속에서 단련된 검은 실처럼 우리 대한민국 산업도 수많은 시련을 거치며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그 나라의 50년 독점 소재였던 초강도 탄소 섬유를 우리나라가 14년 만에 국산화했습니다. 둘째, 이 성공은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 그 나라에 대한 강력한 협상 카드를 우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셋째, 국산 탄소 섬유는 우주 발사 성공의 주역이었으며 앞으로 수소차와 항공산업의 핵심 엔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만 우리는 초격차 미세공정 기술로 고급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한민국이 단순한 가공무역 국가를 넘어 전 세계 공급망을 주도하는 규칙 제정자로 거듭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작고 가느다란 검은 실, 한 가닥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 그 나라와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써내려간 이 짜릿한 역전극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물건 속에 누군가의 땀방울과 눈물이 섞인 위대한 도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